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사흘 연휴입니다. 사흘 동안 내가 하루 정도는 어딜 갔다 오는데요. 1박 2일로 연휴 첫날 폭풍같이 영상을 찍어서 지금 올리고 있을 겁니다. 대선과 지선도 끝났고 대선과 지선에서 정권을 찾느냐 뺏기느냐 하는 문제에서 언론들이 2030 세대를 그렇게 다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는 고고TV 개인의 입장에서는 2030의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 일부는 있었지만 거의 없었다. 언론에서 이거 보는 거 보면은 또는 학자들, 교수들, 학자들이 보는 거를 2030을 보는 그 시각을 보면은 대단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치 변화의 2030이 치고 올라오면서 중심의 세대가 되면서 대선과 지선에서 영향력이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양당에서도 2030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다 하는 것인데요. 대선과 지선을 제가 관통하는 걸 보면서 크게 영향이 없었다 하는 건데요. 이번 영상은 MZ 세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똥 철학으로 정치 평론을 하는 고고TV 개인의 말씀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MZ 세대의 변화와 사회 진입에 대해서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국내도 학자들이 아마 많은 관심을 갖고 논문도 발표하고 그럴 것입니다. 1, 20분 안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으로 난감하고 불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과 지선을 관통한 MZ 세대의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MZ 세대라는 게 쉽게 말해서 모바일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세대인데 밀레니엄 시대라 그러죠, 그죠? 밀레니엄 시대. 그래서 뭐 90년대 초부터 뭐 2000년대 초까지 탄생한 사람들을 보고 그 10년간에 출생한 사람을 보고 아마 MZ 세대라고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20대, 30대라는 것이죠. 90대 초부터 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그러면 지금 21, 2살짜리들은 MZ 세대가 아니고 새로운 세대입니다. 20대 초중반까지는. 모바일 스마트폰을 처음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개인의 집단적인 이익, 국가적인 이익, 민족적인 이익, 세계적인 이익보다는 세계 인류애보다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개인이 거길 들어가고 개인이 창의력을 동원한 세대가 바로 MZ 세대죠. 그래서 모바일 스마트폰 모바일 시기는 세계적인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손아귀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 그걸 가장 많이 습득하고 활용한 세대가 MZ 세대다. 그들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번에 대선 지선에서 나온 것이죠. MZ 세대는 보면은 개인의 행복 추구입니다. 개인의 행복 추구. 저도 자식을 키워보고 이 방송을 듣는 50대, 60대 분들은 자식들하고 굉장히 소통이 안 되고 왠지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외곽에서 서로가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간섭이 안 돼요. 그래서 MZ 세대들이 특별하게 구세대에 대해서 정을 갖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MZ 세대라는 것은 스스로 스마트폰에서 세상 문물을 접하면서 자기들의 의견 분출을 다양하게 또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소통화 구조로 들어오는 게 MZ 세대인데요. 제가 볼 적에는. 근데 이제 정치, 선거로 들어와서 투표로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 이때까지 그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젊은이들이 혁명을 한 게 꽤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그들도 2030들이고 학생들 20대 그룹들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대표적인 게 4.19 어그라 그러죠. 뭐 어떤 사람은 혁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학생 운동이라 그러고 하고. 4.19는 그 보면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투표에서 독재 촉발됐지만은 그것은 구체제 이승만에 대한 15년 동안의 구체제에 대한 저항이었고 타격이었죠. 그죠? 그게 20대 학생들이 주도했죠. 그리고 그것을 강압적으로 군사 쿠데타로 덮어버린 게
박정희, 전두환까지였죠. 근데 전두환 시대에도 박정희가 무너지면서 서울의 봄이 오고 그때도 역시 현재로 말하는 대학생들이 주도했었죠. 서울의 봄도. 아마 저희 나이 때에는 그 서울시청 광장을 악락하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 유명한 그 원내총 누구죠? 심재철이하고 유시민하고 그런 애들이면 누가 먼저 회군을 했느냐고 싸우는 게 그 80년대 서울의 봄인데요. 그때도 20대들이 주도해가지고 전두환이라는 강압적인 군부 세력에서 또 탄압을 당했죠. 그 다음에 일어난 게 87 체제죠. 그죠? 그 87 체제 중에서 82년, 83년까지, 82년까지가 아마 학도호국산 체제였고 83년, 84년부터 전두환이가 모든 정권을 장악하고 유화책을 쓴 게 바로 83년도의 총학 체제예요. 그때. 그들이 지금 중심이 된 게 586이고 그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이 된 게 586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586 운동권 하니까 좌파 애들 쉽게 민주당 애들이 586 운동권이 김대중에 의해서 많이 영업돼 가서 갔지만은 당시에 김영삼 쪽도 많이 갔어요. 김영삼 쪽도 많이 가고 그들이 보수 정당 내 586 운동부터 개 들어왔는데 관료, 공무원 또는 구, 친일 잔재의 세력들에 의해서 그들은 못 견디고 대부분 힘을 못 쓰게 되죠. 그들이 간 게 누구냐 하면 김부겸, 손학규는 58세대는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 과거 보수당에 있다가 도저히 여기 보수당은 개혁시킬 수가 없고 미래가 없다 해서 민주당으로 가서 그죠? 김부겸은 지금 국무총리를 그만두게 되고 그들은 58세대보다 조금 앞섰죠. 70년대 후반 세대니까. 그리고 지금 국힘을 주도하는 5, 60대들, 60대가 태반이죠. 권성동이라든가 장재원 그놈은 아주 이상한 놈이고, 하태경도 있고, 그죠? 유승민도 58 바로 전이고, 그들은 운동권은 아니었지만 같은 세대를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외곽에서 뛰는 우파 유튜버들, 그들도 586 세대가 꽤 있어요. 좌파도 그렇고 우파도 그렇고 유튜브를 진행하는 애들이. 보고TV는 586 세대보다 한 단계 미치 세대예요. 앞선 세대죠. 군에 갔다 오니까 586들이 점령 득세를 하고 있더라 이런 건데요. 그래서 쉽게 말해 지금과 같은 MZ 세대가 당시 20대들이 83, 84, 85 때 혁명을 들고 나오죠. 그게 87 체제예요. 혁명을 들고 나오고 거리로 나오고 전두환 군사 정권에 의해서 저항을 하고 국민들이 3, 40대 화이트 칼라들이 지원을 하고 그 학생들을 지원하면서 87 체제를 완성하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20대, 30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20대 학생 그룹.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20대들의 30대들의 정권에 대한 저항이 없었죠. 정권에 대한 저항이. 그때 김영삼이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보수 쪽에서도 변화가 있었고 신한국당 그때 그런 게 되게 강했어요. 보수가. 섞어놨었다는 거죠. 운동권과 비운동권과 정치권과 민간을 섞어놨었어요. 그래서 강했는데 20대들이 거리로 나온 게 있었죠. 82, 83년도에 그 전두환 군부 83, 84년도에 전두환 군부 정권 저항 이후로 한 30년 지났다가 나온 게 있었죠. 그게 바로 2016년의 촛불입니다. 그것도 구기득권, 그 구기득권의 중심에 박근혜의 보수당이 있었지만 새누리당이 있었지만은 국정농단으로 거기서 20대들이 30대들이 40대들이 60대까지 다 나왔죠. 거기서 20대들이 정치 참여가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MZ 세대들이. 그들이 MZ 세대예요. 5년 전이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 봐도 제 주위에 봐도 제가 가르치는 애들을 봐도 당시엔 제가 그 강의를 좀 나간 적이 있어요. 몰래. 그런데
그들이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갖고 광화문으로 나가더라. 촛불을 들려러. 근데 그게 보수 쪽에서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그전에도 폭발적으로 국민들은 정치는 바꿔야 돼. 왜 쟤들이 저렇게 하나 해가지고 불만이 있었는데 국정농단, 무속농단, 비선 논란이 나오자 왜 국가를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운영하지 않고 왜 비선 라인에 들어와서 나오느냐 하느냐 하는 거는 다 나간 거죠. 20대들도 그렇고 30대들도 그렇고. 그게 자랑스러워했어요. 20대들이.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그 이후에 20대들과 30대들과 쉽게 말해 젊은 층들은 친좌파, 친문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게 문재인이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 보수 정권이 과거의 쿠데타 세력인데 박정희 또는 그 친일파 세력인데 친일파는 아니고 이승만 같은 경우가 그 좌우 대립이 아주 극명하니까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도 친일 쿠데타 세력이 결국은 박근혜로 와서 친일 쿠데타 세력인 자손인 박근혜가 나라를 망쳐버렸다. 비선 라인, 무속을 갖다가 끌고 들어와서 이상한 사람인 최순실을 끌고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박근혜로 대표되는 구기덕, 정치권이나 상층부를 갖다 계획을 하라고 촛불을 들은 거죠. 거기서 문재인이가 어부지리로 갖고 갔고, 그죠? 그 과정에서 5년 동안 민주당은 선거를 대연성을 하면서 정권을 갖다가 유지했는데 그들이 누구한테 불임을 갖게 되느냐? 뭐 60, 70, 80은 말고 40대를 제외한 40대가 그게 아주 무서워요. 정교조 세대고 586의 그 이념 생각을 그대로 전수받은 애들이에요. 현장에 없었으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시골 사람이 남대문에 안 간 사람이 간 사람보다 목소리가 크고 더 맞다고 주장하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라고. 그 40대라는 것이 현재 40대, 그들이 이제 50대 되죠. 2, 3년 후부터는. 그런데 구기득 체제를 정한 것이 20대, 30대가 그때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 든 사람만 나갔으면은 그거는 촛불, 그 민주당에서 말하는 촛불 혁명이란 말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거 왜 반증으로 나오냐면은 촛불에 의해서 구체제가 무너졌고, 즉 박근혜 보수당 체제가 무너졌고, 그 이후에 민주당 애들이 기회는 공정하며 과정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을 흘려가지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권에 서고 박근혜의 탄핵을 갖다가 부정하고 반대하는 세력은 60, 70, 80이 광화문으로 엄청 나갔잖아요. 근데 그것이 효과가 없었고 그것이 결국은 혁명이나 그런 소리도 안 듣는 거죠. 쟤네들은 2030을 중심으로 해서 나이든까지 사람까지 나가서 전 세대 전 국민이 참여해서 촛불 혁명이라 그러는 거고 민주당 애들은 그걸 세계사적인 의미를 보고 있고 그걸 외국에서도 좋게 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민중에 의해서 우일성천하던 한국 경제가 구기득권을 타파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웠다. 좌파든 우파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중심에 보면은 보통 2030들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하나 발견되는 게 없습니까? 혹시 이 영상을 듣는 2030들은 특히 20대 애들은 4.19도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80년 봄도 그렇고 또 한일 회담 반대 6.25 사건도 그렇고 뭐라 그러죠? 갑자기 까먹었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들은 국가를 위해서 좌우가 없이 통합했다는 거죠. 20대, 30대 젊은이들은. 30대는 벌써 4.19가 일어났던 1960년에는 30대들은 이제 중년이에요. 중년. 지금과 같지 않아요. 다 가정을 꾸리고 실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 20대들이. 그 6.15 그 한일 반대 회담 또 4.19 또 서울에 본 80년에서 83년까지 4년까지 오는 이 과정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의 목적이었다. 하나의 기득 세력, 나라를 갖다가 발전시키지 못하고
억압하는 세력을 쫓아내려고 2030들이 20대들이 뭉쳤다. 이념이 아니었다 그거는. 응? 그리고 남녀가 따로 없이 뭉쳤다. 그게 공통점이 있죠. 국가와 미래와 자기 자신을 국가에 대입시켜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 국가가 발전해야 된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였죠. 그게 거기서 뭐 좌판 우판이 떠나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벌어지는 MZ세대 이거는 한국적인 현상만 아닌데 한국이 유독 그 늙은 그 구태 정치인들이 2030들을 이용하려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공통적인 목표가 지금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죠. 이번 대선 지선 과정을 보면 MZ세대라는 애들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개인의 행복 추구, 그죠? 국가와 민족과 평화와 미래보다 내 삶이 풍요로워야 되고, 나의 생활에 타치 않아야 되고, 그죠? 돈을 벌어야 행복하다는 세대들이에요. 돈을 벌어야지. 그러면은 5060들은 사회에서 부유한 많은 일자리와 많은 기회를 가지고 우리만큼의 경쟁이 없이 잘 살고 잘 먹고 있었다 그러는데 꼭 그렇지도 않죠. 그거는 그 신문 기자 나부랑이들이 막 그렇게 쓰제끼는 거고 그들이 지금 60, 70, 80, 50도 보면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 쉽게 말해서 기초연금도 못 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2030들은 그 정도는 아니야. 나라에서 복지가 들어가고 돈을 뿌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 유럽에서 68년 전으로 일어난 뭐 유럽 68 혁명이라고도 그래요. 그들도 20대들이 주도를 했어요.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주도하면서 걔네들 2차 세계대전 후에 자본주의가 아주 급상승을 하죠. 그죠? 모두 경제 부흥을 해야 되니까 전 세계가.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대부분들의 보수 정권이 유럽에서 득세를 하게 돼요. 나치가 좌파였다는 것, 네이밍이 됐으니까. 그래서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유럽이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는데 정신적으로 빈곤해지더라. 거기서 프랑스 애들이 철학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르트르나 이런 애들이 실존 철학. 그런데 68년을 전후해가지고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애들이 이거 세계가 유럽의 보수화가 되면서 경제적으로는 풍요해졌고 그러는데 정신적으로 공허하더라.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신사회 자유주의로 가죠. 신자유주의라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접목을 하게 돼요. 걔네들이. 68년. 그때 동구권이 참 강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물질 만능주의를 갖다 탈피한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보수 기득 체제가 경제적인 풍요로움 갖다가 해놓은 것을 그들은 그게 미국으로 넘어가서 히피가 이제 발전하면서 그 좌파적인 성향이 68 체제가 완성을 못하게 되죠. 그 68 체제가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실패했다 하는 평가가 많죠. 그러나 그때를 봐도 68 체제 그 젊은이들 독일 프랑스 애들을 중심으로 영국까지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그들도 역시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었죠. 좌우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당시를 평가하고 후위를 평가하고 그들이 보수 기득 부유함에 대해서 저항을 한 것이 사회주의 개념을 띄었다 하는 것이죠. 좌파적 개념을 띄었다. 공통 목표였어요. 그들이. 결국은 실패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리만 브러더스 사태 전후로 미국에서 0.1%에 대해 99%의 자본 투쟁. 왜 1%가 세상의 부를 가져가느냐? 99%가 노동한 게 금융자본으로 다 들어가서 어떻게 너희만 잘 살고 너희가 돈을 벌고 우리 셀러리맨들과 일반 노동자들은 왜 이렇게 핍박을 받는 빈곤이 되는 것이냐? 양극화가 나오는 것이죠. 그들도 목표는 하나 있어요. 20대나 30대들이랑 똑같이 기득, 캐피탈 자본, 자본주의 정점에 있는 미국 아이비 그 뱅커들을 없애라. 개혁하라. 안 되죠.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어느 사회든지 울림이 있어야 되고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회가 계획되는 거예요. 그걸 주도하는 것이 20대, 30대들이에요. 30대는 좀 늦었어요. 20대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은 순수하고 순정이 있고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는 우리 것이라는 저항이 바로 20대 학생들의 비판적인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면 요번에 대선과 지선에서 20대, 30대의 MZ세대의 영향력에 대해서 고고TV는 실패했다. 저도 4.15 총선까지는 또는 4.7 보선 오세훈까지는 20대, 30대들이 보수화가 돼야 된다 그러고 보수를 지지하라 그랬죠. 그거는 왜 그랬냐면은 문재인 정권이 제가 특징적으로 항상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게 있죠. 우리 국민들의 영혼을 털었다. 비양심, 비도덕, 비정의로 영혼을 털어버렸다. 정책적으로 실패한 거 부동산 폭등이나 그런 건 저는 별로 말 안 했어요. 그거는 어느 정권이든 실패하고 성공도 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그 과오 가지고는 비판해봐야 큰 영향이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쭉 그 20대들의 사회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혼을 털었다. 그래서 20대들이 학생들이 그 순수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회에 갔다가 저항하려면은 문재인 5년이 우리의 영혼을 틀고 우리의 양심과 정의를 틀어버렸으니 20대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보수화가 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저는 4.7 보선 때까지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나오면서 이준석의 대세를 몰고 왔고 이준석이가 뭔가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의 MZ세대 2030 대선과 지선을 관통하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지나고 쭉 보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좌든 우든 사회적이든 쉽게 말해서 민주좌 진보층인 20대들은 민주당의 문제점도 있고 국민의힘 보수 진보의 모든 문제점에 공통 문제를 갖고 비판적 시각을 하고 저항을 했어야 됐고 보수화가 됐던 20대들도 역시 민주당과 좌파를 공격하려면은 보수당의 기득체제 이 덕지덕지 물은 때도 같이 공격을 해야 됐어요. 그들은 20대들은 같은 공통 분모를 찾아가지고 여성 남성 구분 없이 공통 분모를 찾아서 정치를 개혁하자고 나갔어야 됐어요. 그게 20대들의 특권이에요. 30대만 해도 벌써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때가 묻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이 없고 어떻게 된 게 MZ세대라는 것이 사회학자들이나 어른들이 볼 적에는 MZ세대가 좌우를 구분하지 말고 정치를 개혁시키고 사회를 갖다가 변화시켜라 하는 것을 바랬는데 이 MZ세대가 갈라지더라. 남녀가 갈라지더라. 남자의 공공의 목표가 뭐고 여자의 공공한 목표가 뭐냐. 그게 왜 다른지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MZ세대의 특징은 스마트폰 모바일리언으로 자기들의 행복 추구와 미래가 개척하는 건데 여성과 남성이 갈라지더라. MZ세대에서. 이건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MZ세대의 목표는 지향점은 국가, 미래, 남북평화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내 개인의 행복이 추구고 내 개인이 이상하게 기득체제에 의해서 그냥 억압받는 것 같고 제어받는 것 같으면은 그냥 튀어나와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MZ세대의 특징들이죠. 특히 20대들. 그건 10대들은 더 할 거예요, 앞으로. 요새 10대들을 가르치는 부모들을 보면은 완전히 방임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10대들을. 그래서 요번은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20대 여성하고 20대 남자애들이 싸우더라. 거기서 가져온 게 페미냐 반페미냐.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페미 반페미가 이렇게 극성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현재 시점에서. 여자애들은 남자를 보고 한남충이라고 그러고 남자들은 여자를 보고 김치녀라고 그러고 그거는 커뮤니티 공간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불만을 갖다가 호소하는 거로 끝내야지
그게 정치권으로 들어오면은 분열이 일어난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래 세대의 분열이 일어났다. 응?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치권이나 여야나 다 나쁜 놈들이다. 응? 그걸 갖다가 따라서 20대 여성을 공격해서 표를 얻으려고 그러고 20대 남자들을 공격해서 표를 얻으려고 그러는 민주당이나 국힘을 보면은 가짜는 놈들이다. 가짜는 놈들이다. 응? 정치는 통합이고 정치는 화해인데 어떻게 싸움을 붙이면서 이준석이는 20대 남자들을 끌고 들어가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어젠다를 갖고 나와서 그 큰 영향이 없어.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그거로 대선 때 20대 남자들 끌고 들어가서 표를 얻으려고 그랬고 실제로 얼마나 얻었고 쥐선 때는 하나도 못 얻고. 그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박지원이라는 20대 대항마를 20대 남자들 대항마를 내세워서 2030 여성표를 얻으려고 그랬고 쥐선에서 실제적으로 얻었다. 응?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20대 여자애들이나 20대 남자애들이나 똑같은 생활 터전에 대한민국의 똑같은 문화권에서 살아가는데 왜 갈등을 서로 부추겼는가? 부추기는가? 이걸 부추긴 거는 그들이 커뮤니티 안에서 한남충 뭐 김치냐고 막 싸우고 그럴 적에 이걸 부추기고 이걸 끌고 들어온 게 정치권이다. 특히 이준석이다. 이건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고 지탄을 받는다. 앞으로. MZ세대의 영향력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유권자의 현재 보면은 10대들은 또 달라요. 여러분. 19세까지 20세까지는. 그리고 MZ세대가 지금 말하는 애들은 21살 22살 그들은 MZ세대 아니야. 내가 처음에 정의를 내렸듯이 그들은 20대 중반 이후하고 엄청나게 달라요. 지금 10대 중반에서 20대 초까지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까지를 꼰대라 그럴 거예요. 앞으로. 받은 대로 당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유권자 20대는 한 15%뿐이 안 돼요. 14점 몇 프로인데 15%뿐이 안 되는데 유권자 5천만 유권자 중에서 거기 남녀를 가르면 7.5%뿐이 안 돼요. 남녀를 가르면은 그렇게 따지기 전에 한 15%라고 치면은 좌우를 가르면은 7.5%씩뿐이 못 가져가요. 7.5%씩. 그죠? 좌우를 가르면은 젊은이들은 비판적이고 좌파적인 성향도 지금도 띄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편드는 게 아니고. 젊은이가 비판적인 능력이 없으면 그 나라 망합니다. 그 국가의 미래는 없어요. 항상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어야 되고 분석적으로 비판을 하는 게 학생들 20대들의 특권이에요. 그게 없으면 국가는 망하고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20대가 15% 정도라면 유권자가 좌우를 가려면 7.5%씩뿐이 안 돼. 그죠? 그럼 거기서 7.5%또 여성과 남성을 가르면은 한 3%씩뿐이 안 돼. 그러면은 국힘은 지금 20대 남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MZ세대를 포용해서 득표 전략을 앞으로도 펼려가는데 그건 안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20대 남자들 30% 가지고 거기다 투표율을 따지면 20대나 30, 20대 여성이나 남자애들이나 투표율 기껏해야 5, 60% 평균 따지면은 4.7 보선이나 요번에 서울시장 선거 그 오세훈의 70% 간 것은 그건 남녀 좌우 여 그걸 다 떠나서 오세훈의 인물론을 미는 것이지 그게 무슨 보수가 전부 다 보수 20대가 그만큼 찍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렇죠? 그래서 20대들 남자애들 보수화된 영향력이 있는 애들이 3%뿐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는가? 거기다 투표율을 보면은 그게 몇 프로 나오는지도 거의 미미해요. 커뮤니티나 떨고 그걸 갖다 악용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정치권이고 그 중심에 이번에는 대선과 지선에서 이준석이가 있었다. 역사적으로 지탄을 받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20대들의 특징은 사회에 저항하는 거예요. 국가라기보다 사회에 저항하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에 저항하려면은 남녀노소, 그죠? 그리고 좌우를 불문하고 저항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라가 발전하고 정치 이념이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들이 바로 4.19 총선이 4.19 20대들 있고
그 다음에 586들은 민족과 국가와 평화를 갖고 늘어난 거죠. 군부 독재 타도. 근데 그들은 망가졌죠. 그럼 그들을 대체할 세력이 20대에서 30대에서 나와야 돼요.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거기서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내보냈고 그 단발반적인 비명은 앞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내보냈죠. 국민이. 근데 그것들은 당을 대표해가지고 그냥 20대들의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정치로 융합시키는 게 아니라 팬덤만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다. 영향이 없어요. 20대, 30대는. 대선과 지선을 보면은 50, 60, 70 50, 60, 70들이 투표장에 나오면서 우리가 대선과 지선을 이긴 거고 50, 60, 70, 80 40대들이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대선과 지선에서 민주당이 진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찍었습니다.